제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운세를 읽었는데 문재인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념환인가 문재인인가 그랬어요. 그게 둘이 만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문재인을 만나는구나. 어제 그걸 읽고 스케줄 해놓고 제가 자니까 아침에 문재인하고 만난다 하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리딩을 다시 봐야 돼요. 그 문재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7월 달 리딩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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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님 조심조심 걸어가셔야 돼요. 제가 문재인 운세를 좀 볼 거예요. 아마 너무 시끄러워지고 너무 골치 아파지니까 브레이크 좀 밟으려고 두 사람이 협의를 좀 했을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 다 말아먹는 일이다. 문재인 나왔죠. 문재인 운세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좋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는 정치가 아니라 법적인 어떤 비밀이 굉장히 큰 게 터져 나와요. 이 사람은 건강도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돈과 관련된 문제가 터져 나오게 돼서 시끄러워져요. 앞으로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 정말 잘 살아온 거예요, 여태까지. 드러나지 않고 무능력하고 좋은 사람도 아닌 사람이 착한 척, 일 잘하는 척, 그것을 만들어준 김어준과 20여 년을 노무현 대통령 시체 팔아먹으면서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건 제 의견이에요. 그런데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카드가 보여주는 것도 많고. 그런데 앞으로 갈등이 굉장히 커져요. 커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를 제안을 한다든지, 그래서 잠깐 동안은 이 사람도 그걸 좋아서 서로 막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냐? 서서히 하늘의 그물이 이 사람 머리 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어떤 일이 있다가 자기가 처벌을 받거나 결과가 벌어지면 항상 우리는 남을 탓한다든지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벌어졌지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전생에 지은 죄도 지금 우리가 갚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벌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는 내 까르마인 것도 있지만 남의 까르마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인연과부를 잘 이해를 하면 견디기가 좀 쉬워져요. 제가 소울스 저니를 이제 하나 올렸는데 두 번째를 녹음을 해놨어요. 두 번째 녹음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했지만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녹음을 해드릴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하게 돼요. 미래가 불안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 그런 미래가 좀 펼쳐지면서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이런 것들이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큰 진실이 터져 나오면서 이 사람의 하나의 말년 운세, 그건 이미 제가 점성학으로 말씀드렸었어요. 그게 끝나게 돼요. 비난을 굉장히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터져 나오면서 비난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다 한동안은 사람들이 김건희 나오잖아요. 김건희 나오잖아요. 김건희로부터 어떤 연락이 올 거예요. 이 사람한테. 김건희가 돈에 관련된 어떤 문제로 연락을 하게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김건희는 문재인을 놓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같이 지옥으로 간다고 작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살려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내가 터뜨릴 거예요.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알고 있는 뒷조사 엄청 얘가 안 했을 애가 아니야, 이 여자가.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얘네들을 쫓아내기가. 윤석열 그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준 문재인 때문에 나라가 8년을 괴로웠던 거예요. 5년이 아니에요. 3년도 아니에요. 8년. 더 길게는 한 10여 년. 그런데 한동훈을 또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나요? 아유, 참. 사람들이 문재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속 정보를 주고 계획을 자꾸 세우고 이 사람은 자꾸 받아서 어떤 일을 계획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쭉 흘러왔던 뭐 노무현 시대를 저는 이 노무현 시대로 다시 가서 제가 좀 봐야 돼요. 제가 대충 알고 대충 생각만 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도대체 이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 짓이 무엇인지 더 뿌리 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정치 평론을 하는 오랫동안 문재인을 파고 양정철을 파고 이런 사람들이 알겠죠.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 곁에 있으면서 김어준과 손을 잡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방향이 이 사람 원하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이제는. 엄청나게 내부에서 사람들이 싸움들을 많이 하게 되고 아니면은 문재인 자체가 김건희와 엄청난 다툼을 할 수도 있어요. 문재인은 항상 지가 나서서 뭘 하질 않아요. 뒤에서 조용하게. 이게 제가 볼 때 수사를 하다가 뭐가 드러나든지 검찰들이 지금 특검을 하고 있는데 그때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김건희가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뭘 합시다. 도와주세요. 아니면 당신 나 아니면 죽어. 뭐 이런 건 이제 제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태껏 숨겨왔던 많은 것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게 돼요. 그리고 다 밝혀지지도 않은 게 또 많아요. 밝혀지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 사람한테 쉽게 흘러가지 않아요. 아마도 문재인의 한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뒤에서 지금 그 한찬식? 그 사람은 제가 리딩했는데 엄청나게 일을 할 거예요. 굉장히 빨리 할 거예요. 느리게 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조사를 들어갈 거예요. 왜냐? 그때 그 당시에 조사한다 그러다가 쫓겨나고 멈추고 뭐 이랬던 것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 자기에게 특검이라는 칼이 쥐어졌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이 사람은 버틸 거예요. 버티는데 쉽게 무너지지 않고 가요. 김건희와 관련된 어떤 뉴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김건희가 새로운 뭔가를 하자고 하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져요. 조사가. 이거 이 카드를 제가 지금 밑자락에 있는 카드를 보는데 이 사람은 법적으로 문제 틀림없이 생길 거예요. 제가 점성학을 봤을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카드 지금 이 리딩만으로는 이게 서로 협력을 하는 건지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김건희 때문에 문재인이 어려워지는 건지 문제가 생기는 건지는 완전히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스 노를 볼 거예요. 질문을 하나 하고 들어가야 돼요. 김건희와의 관련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문재인에게 피해가 가는 피해가 갈 수 있는 리딩. 문재인과 김건희가 서로 손을 잡는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손을 잡게 된다. 김건희 쪽에서 어떤 제안이 오는 거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때. 예, 이거는 한동훈이에요. 왜냐면 한동훈도 문재인 밑에 있었잖아요. 김건희 쪽에서 제안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답이에요. 이거는. 김건희가 문재인에게 문재인을 살살 꼬신다든지 어떤 정보를 주고 아니면은 제안을 살짝 누군가를 통해서 하겠죠. 이 사람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건 확실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 뭔가 플레이를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해요. 그리고 뭔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금전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된다든지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이 뭐라 그러지 그거를 그 협력을 하는 관계로 갈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거예요. 들킬까 봐. 그렇게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뭔가 범죄라는 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뭔가를 같이 하고자 협력을 하게 되더라도 끝나게 돼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게 불안해져요. 뒤집어지고 굉장히 모험을 하게 되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카드 해설로 보면. 한 번 더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밥 먹는 거. 이 사람이 누구지? 이거 누굴까? 유시민일까? 진짜? 이게 유시민 카드일 수도 있어요. 확실치 않죠, 물론. 그렇지만 이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는 조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한찬식도 이 카드고 유시민도 이 카드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리딩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양정철일 거예요. 양정철. 윤석열? 윤석열이에요. 양정철이 아니고 윤석열이에요, 이거. 윤석열이고 이건 한동훈일 수도 있고 한동훈도 이 카드고 유시민도 이 카드고 한찬식도 이 카드일 수 있어요. 정확히 아는 건 한동훈은 이 카드 맞아요. 음, 최은순. 최은순하고도 이 사람은 손을 잡을 확률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된 사이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시켜주고 다 했겠죠. 뭔가 봐주고 부산저축은행 때서부터 끈끈한 관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시켜줬고 나중에 뭐 배신을 했네 말았네 그게 쇼인지 진짜인지 우리는 모르고 문재인은 상당히 힘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앞으로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나가는지 모르지만 해외 또 나가요. 미국에서 어떤 연락 오기를 좀 기다리는 걸로 보여져요.
윤석열에 관련된 옛날에 윤석열과 관련이 있었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공격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운명이 아마도 정지가 되는 정도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어떤 발목이 딱 잡히게 되는 그런 일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돈에 관련된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거짓말을 좀 하게 된다든지 그걸 꾸며내기 위해서 뭔가를 조작을 할 수도 조작이라기보다 사실을 왜곡을 한다든지 그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하다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돈에 관련된 문제가 터져 나올 때 이거를 내가 숨긴다든지 속인다든지 그리고 이 여자가 미셸 스틸박도 될 수 있거든요. 이 카드가. 이 여자로부터 연락을 기다리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미셸 스틸박을 우리나라에 박아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콜카드가 누구나 딱 단정을 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조금 헷갈리죠. 제가. 이게 왜냐?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은순 같진 않아요. 최은순일 수도 있고 미셸 스틸박이 이 카드가 아닐까 오히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최은순은 저 카드예요. 그래서 문재인은 운세가 앞으로 상당히 좋지 않게 흘러가게 돼요. 좋지 않게 흘러가게 되고 제가 예스노를 할 거예요. 예스노. 어떤 분들이 나보고 썸네일을 옛날식으로 다시 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옛날식 썸네일 자체가 만들기가 쉬운 것 같지만 힘들어요. 힘들 건 없지만 시간이 걸려요. 세이브를 해서 파일을 세이브해서 또 제목을 생각해서 적어야 되고 이런데 지금 올리는 방식은 그냥 다 해주거든요. 챗GPT로 그냥 내가 제목만 잡아주고 디자인만 조금 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얼굴만 넣지 말라 그래서 사람 얼굴 나오는 건 너무 싫어서 너무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싫어서 그리고 두 번째 글씨가 잘 보이질 않아요. 제가 옛날 방식으로 하면 어 글씨가 잘 나오게 탁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없기 때문에 글씨가 한정이 돼 있는 그 기본적인 앱을 쓰다 보니까 글씨가 안 보여요, 잘. 그래서 제목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편리함과 또 선명하게 잘 보이는 이유로 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온 퀸 오브 컵스는 이 사람이 최은순으로부터 연락을 기다리는 게 맞다. 또 나오는 거 보세요. 신기하죠. 최은순 맞나 보네. 최은순 맞는 것 같아요. 돈에 관련된 어떤 문제예요. 협의를 하려고 한다든지 어떤 뭔가 조율을 좀 한다든지 어떤 돈에 관련된 문제로 조율을 좀 한다든지 의논을 한다든지 서로 간에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맞춰서 입을 맞춘다든지 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연락이 올 거예요. 이 여자로부터 연락 온다고요. 며칠 안에 올 거예요. 그리고 의논을 굉장히 깊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계획이 성공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로 나왔어요. 계획을 포기를 하게 된다든지 이 여자들과 뭘 하려고 하던 것을
관둔다든지. 이 사람은 문재인이 크게 다치게 돼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엄청 좀 타격을 좀 크게 받게 되는 거로 나왔어요. 이거는 최은순이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또 해야죠. 미셸 스틸박인가도 물어봐야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카드는 미셸 스틸박. 왜냐면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미국에 가서 한동안 한 달인가 있다 왔다 그랬죠. 미셸 스틸박 카드가 맞다. 이 사람 또 나오네. 아니에요. 최은순이 더 확률이 높아요. 미셸 스틸박 아니에요. 그러면 질문을 한두 개 더 하고 마칠게요. 이재명 대통령과 협력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서로 협조한다. 자기 카드 나왔네요. 협조하게 된다. 협조하지 않아요. 협조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답이. 협조하지 않아요. 협조하지 않고 관계가 완전히 절단나는 그쪽으로 가는데 오히려 내란과도 관련이 좀 있어. 완전 관계 절단이에요. 싸우게 돼요. 앞으로.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못된 짓 하고 옳지 않은 나쁜 짓을 하고 뒤에서 공격을 하고 또 관계 개선이 절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고 사이가 힘들어져요. 반드시 나는 저자를 이기겠다. 이재명을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아마도 두 사람의 사이가 그것 때문에 되돌릴 수 없이 될 거예요. 이거는 서로 화해하는 카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굉장히 강해요. 공격을 할 거예요. 결국 협조 안 해준다는 소리죠. 그러면 문재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갈등하게 되는데 문재인이 바라는 쪽으로 가게 된다. 문재인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이거는 윤석열이에요. 문재인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랬죠. 제가 질문을. 문재인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문재인이 꼭 원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선택을 해야 하는, 그리고 이 사람이 일정 부분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요. 완전히 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다 들통이 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게 되고 못된 짓 했다는 게 다 드러나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타격을 크게 받게 돼요. 문재인이 굉장히 뭔가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반드시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막 덤벼요. 그리고 잠깐 동안 이 사람은 자기 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아진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자기 포지션이 좀 괜찮아지는, 잠깐은.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아주 강하게 밀어붙여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정해야 되는 일도 이 사람도 많아요. 무슨 자기 편을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르나.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시점에 오게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이 틀어져요. 일이 틀어지게 되고 굉장히 크게 실망하게 되고 또 비밀이 다 드러나는 바람에 어, 그렇게 되질 않아요. 뭔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게끔 좀 멈춰야 한다든지 한숨 돌려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제가 이게 길게 읽는 걸 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자꾸 생겨서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의 이런 모든 어떤 협잡질이라든지 뭔가 모략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 극복하고 우위에 서게 된다. 잘 극복하고 제, 어, 정리를 잘하게 된다. 우위에 서게 된다. 그냥 이재명 대통령 다치게 할 거예요. 다치게 하고 문재인 나왔죠? 문재인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렇게 해요가 아니라 카드 리딩이니까 제가 말버릇이 습관이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정말 정말 아슬아슬하게 넘어가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리를 잃게 돼요. 그것 때문에.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신하고 이재명 대통령 뒤통수 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자리를 뺏기게 될 거예요. 자리를 잃는다든지 나가게 된다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내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정치를 잘 해나갈 수 있다 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실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살아온 환경이 이분에게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헤쳐나가는 능력과 또 수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이 많죠. 문재인은 반면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남들이 먹여주고 떠먹여주고 앉혀주고 조국하고 똑같아요. 조국도 먹여주고 떠먹여주고 앉혀주고 저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역경을 헤쳐나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어요. 너무 역사에 비뚤어진 김어준 같은 자들이 나와서 이런 무능력한 자들을 대통령을 만들어낸 거예요. 문재인과 윤석열 두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악이에요. 제가 볼 때. 전두환보다 더 최악이에요. 둘 다. 정말 나쁜 대통령들이 이 두 사람이에요. 이명박, 전두환 살인죄 저지르고 죄들을 지었는데 이 사람들은 착한 척하면서 탈을 쓰고 죄를 더 많이 저질렀어요. 자기 편들을 다 죽였어요. 전두환은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죽였어요. 나쁜 인간이지만 더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전두환을 살인마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전두환이나 이명박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50보 100보 독인 객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상처를 받으면서도 자기의 위치를 흔들리지 않고 악착같이 굳게 붙들고 나갈 거예요. 그런데
충격을 좀 받게 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누군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해고를 시켜야 되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떤, 제가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운세 볼 때도 나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위기를 극복하게 돼요. 결국은 극복하게 되고 다시 우위를 회복하는 새로운 어떤 힘,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정열을 가지고 난 이거 반드시 할 거야 해서 새로 출발하는, 물론 불확실하고 여론이 혼란스럽고 가짜 뉴스들을 마구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코어 지지층, 김어준과 홍사훈과 유시민이 말하는 코어 지지층이 흔들린다? 코어 지지층은 흔들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탄탄한 50%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에요. 그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재명과 함께 해요. 그 나머지들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특히 민주주의 진영에서 친명 탈을 쓰고 우리는 친명이에요 라고 말하는 가짜 지지자들이죠. 장사치들. 이재명 이름 팔고 노무현 시체 팔고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팔아먹으면서 여태까지 유튜브를 운영한다든지 자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온 가짜 정치가들. 그 사람들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충성으로 충실하게 지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람 따라 이리 흔들, 박지원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에 따라 누웠다가 섰다가,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재명 편이 아니에요. 이재명 편이 아닌 사람은 국민 편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 맞아요. 국민을 배신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배신했다 느끼는 순간 제일 먼저 앞장서서 저는 그 사람을 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럴 일이 별로 없겠죠. 그렇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건 모르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바는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나라가 우뚝 서게 되고 국민들이 잘 사는 세상을 정말 만들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 국민들이 같이 한다는 거.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이 좀 들어올 거예요. 7월 달은 그런 일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을 어, 상대할 수, 문재인이 상대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뭐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재명 같은 사람을 상대할 수 있나요? 무슨 실력으로? 김어준, 양정철 이런 떨거지 세력들이 옆에서 붙어서 계속 떠먹여주고 축혀 세워주고 받쳐주고 가짜뉴스 퍼뜨려주고 이래야 사는 사람 아닌가요? 이 사람은 무리 문프 달림 이래가면서. 난 그때도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 표현이. 나는 젠프라는 표현도 싫어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표현은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철조망 같은 어떤 낙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다가 뭐 문프 무슨 프 이렇게 해놓는다는 것은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어떤 장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서 그 표현을 써야 돼요. 사람의 심리를 알려면 심리학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책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한다면 어떤 길이 우리가 진짜 나가야 되는 길인가 이런 것도, 이건 잔소리가 되니까 안 할래요. 더 이상. 여기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과 맞닥뜨리게 되면 반드시 크게 우위로 치고 올라간다는 거.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